내가 봤을 때는 되게 자신감의 발로다. 그리고 그렇게 할 정도의 자료들이 증거들이 엄청나게 지금 많이 있을 거예요. 두창이 구속을 앞두고 국힘은 더 아사리판이 났습니다. 국힘 당내에선 계엄 해제 포결에 참여 안 한 사람까지 다 조사할 거라는 흉흉한 소문까지 돌고 있습니다.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이 18명이니 나머지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나아가 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이 오는 족족 통과시키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체포동의안은 의석이 150석 넘는 민주당 단독으로도 통과시킬 수 있고 이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의 발언이 기사로도 많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내란 특별법으로 국힘은 돈줄까지 말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100억 원이 넘는 금액인데 두창이 당선 무효까지 뜨면 국힘은 파산입니다. 네, 즐거운 상황이 아닐 수 없는데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이제 두창이 영장심사입니다. 그런데 조특검이 준비한 무기가 있었습니다. 중요한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근데 저기에서 특검이 얘기하는 거는 저 주민등록번호 지금 여기서는 뒷자리를 지금 지웠잖아요. 그래서 뒷자리까지 다 공개가 됐어요. 그게 다 공개가 됐죠. 네, 그래서 이제 주민등록번호 같은 개인정보를 그렇게 유출했다. 이제 요거는 이제 표면적인 이유를 들고 있고 나머지 피의 사실에 대해서 함부로 내가 다 공개했으니 이거 잘못이다. 이제 이런 얘기여서 뭐 실제 이제 그 피의자가 그거를 일부러 사실은 저는 특검에서 어느 정도 조금 함정같이 덫을 조금 놓고서 사실은 저걸 조금 보여준 거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변호인들을 조금 잡으려고.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그거예요. 제가 특검이라면 이 변호인들이 좀 공격적으로 못 나오게 하려고 일부러 조금 약간 여지를 좀 두고 사실 일반적으로 저런 거 언론 플레이를 해야 되니까 특히 윤석열 측은 언론 플레이를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분명히 그게 넘어갈 거라고 다 알고 있을 거고 다른 기자들도 원래 저런 사건이면 당연히 그동안 다 우리가 다 봤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걸 주는 걸 문제 삼지는 않는데 이번에는 일부러 드자비를 저렇게 지금 특검 쪽에서 한 거다. 근데 그게 변칙 플레이긴 한데 그게 되게 효과적이다. 그래서 저는 변호사들이 이번 특검 때문에 되게 쫄아있다고 내가 좀 알고 있어서 왜냐면 그러니까 저것 수사한다 그러고 그 전에도 이렇게 자꾸 수사 방해로 그런 걸로 이제 계속해서 변호인들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자꾸 나오니까 사실은 되게 좀 적극적이어야 되는데 소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변호인들이. 그건 이제 뭐 올바른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게 하면은 결국 윤석열 측에서는 되게 위축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걸 노리고 저는 이제 한 거라고 생각이 들고 제가 주목했던 거는 저거예요. 저 맨 위에 보면은 팩스 번호가 나오잖아요. 저 팩스 번호가 저게 7월 6일 그다음에 18시 41분 이렇게 나와요. 여기 좀 흐릿한데 번호가 찍혀 있거든요. 저건 이제 법원의 번호니까 법원에서 변호사 사무실로 보내준 그러니까 거다. 이거는 윤석열 쪽에서 유출된 게 확실한 거다라고 이제. 근데 그렇게 특검은 지금 주장하고 있고 그게 맞을 거예요. 왜냐면 특정한 사무실에만 보내줬을 테니까 한 곳에다가만. 근데 그거보다도 제가 좀 주목했던 싶었던 것은 7월 5일 날 밤 늦게 그러니까 12시 넘어가지고 그쯤에 나왔잖아요. 윤석열 씨가. 근데 저기 6시 41분에 그 다음 날 이게 법원에서 변호사 사무실로 보내줄 정도까지 되면 실질적으로는 그 오전에 이미 다 저게 작성이 돼가지고 검찰에서 내부적으로는 다 사인을 받았고 그 다음에 법원에 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윤석열 씨가 수사를 받는 동안에 저게 작성됐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 소환돼서 2차 소환돼서 수사를 받는 동안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66페이지를 그렇게 금방 작성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자면 66페이지 작성이고 뭐를 떠나가지고 소환 수사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내용을 서로 공유하면서 이 사람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부르는 게 좋겠다. 아니면 영장을 그냥 지금 청구해도 되겠다. 이걸 자기네들이 이제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 의논하는 시간이 사실은 소환 조사 끝나고 난 다음에 원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 있지 않고 그 전에 이미 자기네들은 이미 영장을 칠 생각을 하고 저걸 작성을 미리 해놨다는 게 제 생각은 그래요. 아니 그거 맞는 것 같은데? 지난주에 이어서 내가 여러 번 감동해요 요즘. 그거는 결과적으로는 그다음에 이번에 수사할 때 어떻게 했냐면 윤석열 씨를 가운데 두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공범들을 전부 다 이제 하면서 이 공범들끼리 서로 말이 맞냐 안 맞냐 이거를 중점으로 다뤘어요. 그래서 윤석열 씨 측에서 그때 좀 불만을 표시했던 것 중에 하나가 언론에 내면서 우리들한테 직접적으로 무슨 수사 증거 같은 걸 제시한 적도 없다. 그러면서 우리들 보고 거짓말한다 그러는데 우리는 그러지 않았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 말의 의미가 무슨 말이냐면 보통은 피의자들이 조사를 받으러 갈 때 그 수사관이나 이제 뭐 검사나 제시를
이해를 해준단 말이에요. 당신은 이렇게 그날 이랬다고 말하죠. 하지만 A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 보면은 당신이 이렇게 말하니 누구 말이 맞습니까? 이렇게 말을 해야지 직접 증거를 제시해주면서 얘는 말이 틀리고 너랑 다르다. 이게 말이 되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한테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윤석열한테 수사를 할 때는 조사할 때는 그걸 안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공범들 여기 지금 보면은 영장 청구 그 사실 보면 피의자가 6명인가 뭐 7명인가 그 쭈르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이 서로 무슨 말을 했는지 어떻게 말이 바뀌었는지를 일단은 안 알려준 거예요. 윤석열 씨가 수사한 조사를 받고 있는 동안에는. 그런데 그거에 대한 자료는 이미 확보를 해놨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둘 다 알아들었어.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신 있게 윤석열이가 뭐라고 하거나 말거나 간에 너에 대한 이 나머지 증거들은 다 확보됐다. 그래서 미리 써놓고, 그러니까 사실은 두 번째 소환할 때 윤석열 씨가 나 9시 10분에 나갈래, 20분에 나갈래, 서로 처음에 좀 밀당하다가 9시 땡 하니까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겠냐면 속으로는 봐라, 나 2차 소환 때도 이렇게 네가 원하는 대로 딱 제대로 제 시간에 왔으니 그리고 내가 더 이상 조사 안 받겠다고 버티지도 않았으니 나한테 영장 청구 안 하겠지. 근데 이 생각을 사실은 조금 하면서 이 딜을 조금 속으로 했을 텐데 이 특검은 처음부터 그렇게 해줄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말하자면. 그럼 아예 부를 때부터 그렇게 그리고 그럼 두 번째 소환은 그냥 형식이었네 그냥. 그러니까 형식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제 그래도 이제 확인을 좀 하는 차원이었고 그것의 의미는 결국은 자신감 내지는 증거가 이미 확보돼 있다는 생각. 왜냐하면 이번에 특검이 잘 나가고 있는데 괜히 이거를 청구해가지고 특검의 그 영장이 기각이 되면 오늘 그 김건희 것처럼 기각이 돼버리면 완전히 모양새도 구겨질 뿐더러 어쨌든 그런 식으로 뭐가 하나는 영장 청구했는데 기각이 돼버리고 나면 힘이 쫙 빠져버리거든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되게 잘 나가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내가 봤을 때는 되게 자신감의 발로다. 그리고 그렇게 할 정도의 자료들이 증거들이 엄청나게 지금 많이 있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요즘 어디서 뭐 학원 같은 거 다니시나? 이렇게 막 수사의 정석 그 조은석 특검의 책을 읽으셨나 봐요. 네, 기분이 좋습니다. 내란 속의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윤석열은 내란 특검 조사 내내 부하에게 책임을 미루며 수사를 방해하는 행태를 보여왔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은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폐기 혐의에 대해 강희구 전 부속실장이 권한 없이 만든 것이고 오히려 이를 꾸짖었다는 취지로 발뺌했다고 합니다. 강희구 전 부속실장이 윤석열 측 변호인단이 입회한 특검 조사에서 윤석열에게 유리한 쪽으로 진술을 번복했다는 보도도 이어졌습니다. 범죄에 대한 반성은커녕 부하를 압박하고 진술을 오염시키는 행위는 명백한 수사 방해이며 구속 사유입니다. 내란 속의 피고인이 거리를 활보하며 법과 국민을 모욕하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재판부가 법에 따라 정의로운 결정을 내려주기를 기대하지만 솔직히 믿기 어렵습니다. 아마도 곧 영장 발부에 대한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당연한 구속영장 발부로 무더위에 지친 국민들께서 조금이나마 시원함을 느끼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될 윤석열이 뜨거운 구치소에서 더 비참한 삶을 살아가길 간절하게 바라며 오늘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